자, 소방설비기 3인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소화활동 설비 및 소화수조, 저수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활동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재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현 쪽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재현 쪽을 정리를 할 건데, 재현 쪽에서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원래 재현 설비가 두 가지죠. 거실 재현이 있고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 재현이 있고요. 맞나요? 근데 뭐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피 쪽보다는 거실 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거실 재현 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바람을 바깥쪽으로 얼마나 빼줄 거냐, 송풍기가. 맞나요? 그래서 얘 단위가 분당, 배출량, 시간당, 배출량,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당, per minute, 얘는 per hour. 맞습니까? 뭐 여기는 이제 숫자가 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메타 3승 per minute, 메타 3승 per hour라고 해서 앞에 이제 숫자가 온다. 그래서 시간당이냐 또는 분당 빼줄 거냐, 요걸 이제 송풍기가 담당을 한다. 그럼 먼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배출량과 배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배출량 구하는 문제를 딱 받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거실 400제곱 미만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바닥 면적에다가 1을 곱해요. 아셨죠? 네.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최소 배출량이 몇이다? 5,00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이 50제곱이래요. 아니 그러면 배출량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1cmm만 곱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럼 여기 몇이 나와요? 50cmm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h로 바꿔봅시다. 그럼 곱하기 60을 해야겠죠. 그쵸? 곱하기 60 하면 이게 3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3000cmh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왼쪽에 가보면 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로? 답을 5000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량이 얘를 또 60으로 나눠보면 83.33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얘는 cmm 단위일 때 최소량. 그래서 내가 딱 소규모 거실일 때 배출량을 구했더니 83.33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답을 83.33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cmh로 바꿔라라고 하면은 5000으로 답을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소규모 거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거실이라고 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400제곱 이상. 또는 1000제곱이 되지 않는 거실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현구역을 경계할 때 이제 1000제곱마다 이제 구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0제곱에서 1000제곱까지를 우리가 이제 대규모 거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는 따질 게 많다. 그래서 뭐를 따져야 되냐면 첫 번째, 얘를 따져야 된다, 이거. 대각선 거리. 맞습니까? 그래서 대각선 거리가 40m 미만이냐 또는 대각선 거리가 40m를 초과하냐에 따라 배출량이 4만에 얼마로? 45,000 이런 식으로 달라지더라.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실을 주니까요, 문제에서. 자, 거실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원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원을 그려보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대각선 거리가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각선 거리를 우리가 원의 뭐로 한다? 직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직경이라는 건 이 거실의 대각선 거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만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을 거고, C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대각선 거리가 40m가 안 된다 또는 거실에 우리가 직경, 그죠? 직경이 40m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4만으로 바로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는 4.5만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죠. 넘는다면.
근데 문제를 받아봤는데 무슨 거리가 존재한다? 수직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직거리를 우리가 재현경계 쪽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현경계 쪽에서 이제 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그림을 주진 않지만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문제에서 폭을 주거나 또는 폭을 주지 않더라도 우린 이 폭이라는 걸 몇 메타? 0.6m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천장까지 층고죠. 층고를 가지고 내가 층고에서 0.6을 빼주면 여기에 뭐가 나오더라? 수직거리가 나오더라. 또는 다른 값을 줄 겁니다. 아셨죠? 다른 값을 주면 걔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층고에서 폭을 빼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거리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 수직거리까지 고려를 해서 배출량을 산정을 한다. 아래 보이십니까? 그래서 2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시작을 해요. 2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0.5씩 늘어난다 그랬죠. 플러스 0.5씩. 그래서 2.5. 여기도 3.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3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랬을 때 배출량은 몇씩 늘어나냐면 5,000씩 늘어나요. 몇씩 늘어난다고? 플러스 5,000. 여기도 플러스 5,000.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만 만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0.5씩 늘어난다는 거 연상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왔을 때 2m 이하일 땐 4만 그대로 가고요. 4만에서 0.5씩 늘어나더라. 4.5만 5만. 자, 마지막에만 6만. 왜냐면 이건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하 범위가 없잖아요. 그냥 3m 초과니까 이때는 만이 늘어난다. 그래서 만이 늘어난다. 만.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본 배출량이 45,000일 때 재현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 수직거리가 존재한다면 원래 45,000, 4.5였던 게 0.5씩 늘어나고 확 늘어난다 그랬죠. 똑같아요. 여기는. 그럼 여기가 4.5, 여기가 5, 5.5, 6.5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예상재현구역이 통로래요. 통로. 거실이 아니고. 통로면 통로 배출은 그냥 45,000으로 하랍니다. 근데 재현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땐 요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한대. 요 표. 근데 통로 문제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크게 본 적이 없어서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십시오. 배출은 각 예상 재현구역별로 위에서 산정한 배출량 이상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특정 소방대상구라서 배출을 각 예상 재현구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 예상 재현구역을 동시에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실별로 팬을 두는 게 아니고 팬 하나를 두고 그 팬을 하나를 두고 여러 실을 같이 빼주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때 배출량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같이 못한다 그랬죠. 이거. 제가 각각 재현구역 해야 된다라는 구획 기준이 있었고요. 가번 가보십시오. 만일 공동 예상 재현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 재현구역이 실제 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하래요? 이건 다 더해주래요. 합을 해주랍니다. 요거 잘 보시고. 자, 재현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면 각 예상 재현구역에 나오는 배출량 중에 어떤 거? 최대 것으로 한다. 최대 거. 요거 잘 포인트로 잘 따주십시오. 아셨죠? 요거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송풍기 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송풍기 동력. 자, 송풍기 동력 공식이 밀리미터 아쿠아. 그죠? 그리고 Q 들어가 있고 이타에 K 맞습니까? 여기 102가 빠졌네요. 근데 혹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102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밀리미터 아쿠아일 때 여기가 풍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여기가 풍량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넣어주시죠. 102. 그리고 얘가 뭐예요? 효율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K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송풍기 쪽에서는 전달 계수를 준다기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주냐면 여유율을 주죠. 여유율. 여유율이라고 알고 계셔도 되고요. 어차피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송풍기의 동력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요거 말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송풍기 동력 공식. 자, 만일 송풍기에 동력 공식이 또 똑같이 이제 킬로와트를 구하는 공식인데 PT에 Q에 이타에 K
해서 이 PT를 우리가 킬로파스칼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얘 단위가 메타 3승/세크. 그죠? 얘기 때문에 단위가 바로 킬로와트가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PT 단위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준다면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다? 송풍기 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밀리미터 아쿠아 단위가 들어갔다라는 거, 얘는 킬로파스칼이 들어갔다라는 차이입니다. 아셨죠? 두 개 다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내가 어떤 공식을 사용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24번 제가 간단한 것만 넣어놨어요. 간단한 문제만 넣어놨고, 자 여기 가보면 실이 쭉 있죠, 그죠? 예상 제형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각 실의 배출량을 산출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실의 배출량 같은 경우는 내가 A실, B실, C실, D실, E실 다 산정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A실에 가보면 저쪽에 배기구가 달려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바닥 면적을 먼저 구해주셔야 된다. 그럼 18 곱하기 5를 해주시면 이게 무슨 규모 거실? 소규모 거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참고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18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럼 여기 몇이 나와요? 90제곱이 나오죠. B실은요? B실도 10 곱하기 5죠? 그럼 50제곱이 나올 거고. C실은 15 곱하기 5, 그죠? 해주면 75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D실은 여기 갔을 때 20 곱하기 5니까 100, 그죠? 다 소규모네요. 지금 400이 안 되네요. 여기도 23 곱하기 5 해주면 요게 이제 115가 나올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다 몇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cmm만 다 곱해주시면 탑이 바로 나와요. 90cm, 50cm, 75cm, 100cm, 115cm. 맞습니까?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83.33이 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최저량에 걸리는 거다. 맞죠? 그래서 다 83.33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얘네들은. 그리고 답에서 CMM을 물어봤잖아요. CMH를 물어본다면 얘네 답이 5000CMH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CMH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60을 해서 바꿔주셔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CMM으로 물어봤는지 또는 이 문제가 CMH를 물어봤는지 잘 정리를 하시라고.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각 실의 배출구 위치에 뭐를 도시하래요? 댐퍼. 여러분들 이 댐퍼가 뭐예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실의 어떻게 보면 배출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밸브다. 그럼 이 밸브를 달아줄 때, 자 보십시오. 어차피 각 실별로 다는 거잖아요. 즉 내가 A실에서만 나면 굳이 A실에서 불이 나면 다른 쪽에서 불을 빼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맞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동시화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곳에 있는 걸 빼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접구역에서 또 급기를 해주는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 급기에 대한 문제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급기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이건 급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재실에서 난 뭐를 해주겠다? 배기를 해주겠다. 댐퍼를 달아주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A실에서 불이 나면 A실만 빼주겠다. B실에서 불이 나면 B실만 빼주겠다. C실에서 불이 나면 B실만 빼주겠다. C실만 빼주겠다. E실에서 불이 나면 E실만 빼주겠다. D실에서 불이 나면 D실만 빼주겠다. 맞습니까? 댐퍼를 이런 식으로 달아서 다른 쪽은 굳이 열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화재실 쪽에서만 내가 뭐를 빼주기 위해서 연기를 빼주기 위해서 댐퍼라는 걸 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서 요거를 댐퍼를 도시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도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이 잘못 들어갔네요. 아, 문제가 왜 계속 이렇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요 그림 말고 제가 방금 여기 위에 그려드렸죠. 요 그림으로 보십시오. 다른 문제 그림하고 좀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아니면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내가 배출을 어떻게 해줄지를,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셨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A실에 하나,
B실에 하나, D실에 하나, E실에 하나, F실에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데 C실은 지금 가보니까 배기구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게 하나로 제어가 안 되잖아요. 각각 달아주셔야죠. 지우지 마시고 그냥 요거 그림도 하나 보시고요.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요 실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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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로 달지 마시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따로 달지 마시고 됐습니까? 네. 요거는 하나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배출기 전동기 용량을 산출하시오.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Q, 이 배출량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배출량을 다 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 소방은요 한 실에서만 불이 난다라는 걸 가정한다 그랬죠. 즉 무슨 말이에요? 동시화재는 가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동시화재는 가정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불이 났을 때 빼줘야 되는 공기량은 가장 많은 양의 공기량을 빼줄 수 있으면 다른 실도 다 같이 빼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댐퍼가 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전체 실의 공기량을 빼주는 게 아니고요. 댐퍼가 달린 곳, 그러니까 댐퍼가 열려있는 곳만 공기를 빼준다라는 거니까, 연기를 빼준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다 합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아까 여기 위에 가보시면 각각 벽으로 구획되면 예상 제형구역의 배출량을 합한량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팬을 우리가 달았을 때 벽이라는 조건이 확실히 없고 댐퍼가 없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벽이라는 조건이 확실히 없고가 아니고 벽이라는 조건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갔을 때 댐퍼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달려있어요 지금? 일단 댐퍼가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각 실별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댐퍼를 달아놨을 때는 각 실별로 제어가 가능할 땐 그냥 뭐만 가지고 오면 된다? 최대량, 최대 풍량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어 댐퍼가 달렸다라는 걸 포인트로 잘 보시라고. 즉 제어 댐퍼가 달렸다라는 건 그냥 각 실별 풍량 합계가 아니고 어떻게 각 실별 풍량의 최대값을 그냥 가져와 주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최대 풍량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5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여기가 PT, 여기 PT, Q에 102에 2타 해주시고 지금 뭐 여율이나 이런 거 없죠, 그죠? 계산기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1.1kW. 됐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특피 쪽에서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 누설량, 급기량 계산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누설량, 급기량은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를 주죠. 유식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안 주어지면 외우고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잘 정리를 하시는데 요 A, 틈새 면적 자체가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요.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야, 틈새 면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각 실별에 달려있는 출입문에 실제로 셀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총 틈새 면적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면적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문이 또는 창문이 직렬로 설치가 되냐 벽렬로 설치가 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더라 얘가. 그죠? 그래서 아래서 저희가 구해볼 거고 P는 뭡니까? 이게 차압. 일반적으로 옥내와의 차압이 얘죠. 만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고. 맞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 요 N은 뭐예요? N. 요게 상수값인데 출입문이면 2예요. 그래서 요 식을 그냥 루트 P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창문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냥 문 문제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문제를 딱 받았는데 급기하는 공간에 출입문이 이렇게 벽렬로 설치가 되더라.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4개를 다 더해준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맞습니까? 자, 직렬이 됐다라고 한다면 급기 공간이 여기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람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난 여기서 이제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A4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해서 직렬 상태일 때 틈새 면적을 또 구해서 우리가 이 총 틈새 면적을 어디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공식 여기 A에다가 넣어주신다. 됐나요?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문제 25번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문제는. 아셨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되고 제가 가장 간단한 틈새 면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면적만 구하래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항상 최외곽 애들부터 구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묶어주고 얘 묶어주고 외곽에 있는 거 외곽에 있는 거 얘를 좀 간단하게 문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자, 얘를 급기 공간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얘를 급기 공간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즉 A4부터 A6까지는 병렬이죠. 그럼 병렬이니까 병렬일 때는 세 개 면적을 다 어떻게 해주시면 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또 A2와 A3도 병렬이죠?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A1의 하나의 틈새 면적은 지금 0.1이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0.2죠? 제가 너무 빨리 풀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여기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꾼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꾼 거다. A1이 남아있고 A2, A3 병렬, A4부터 A6까지 병렬.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 최종적으로 뭘로 연결되는 모양이다? 지금 직렬로 연결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얘를 직렬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0.09, 0.09 이렇게 나오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송이죠. 연송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종류 알고 계셔야죠. 습식 있고 건식 있다. 그리고 송수구 설치 기준.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제가 밑줄 쳐놓은 내용 자체가 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식, 습식, 특히 습식 설치 기준 잘 나오죠, 시험 문제. 그리고 송수구 설치 기준에 갔을 때 뭐 다른 것도 나오지만 여기 갔을 때 이런 높이, 구경, 요거 4번, 요것도 예전에 나온 적 있고 요거 잘 나오죠, 요거 5번. 자동 배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데 송자체, 송자체자, 그죠? 습식을 뗀 송자체, 건식을 뗀 송자체자. 그래서 건식은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가 더 달리는 이유가 얘는 안쪽에 물이 차 있으면 안 되니까 건물 내부도 자동 배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 얘는 그렇지 않다. 건물 내부에도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자동 배수 밸브 하나가 빠져도 된다. 이런 개념. 그래서 얘를 왜 설치하냐라고 하면은 요거 쓸 수 있게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송수구 기준도 마찬가지, 방수구 기준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를 할 것. 그죠? 다만 아파트 1, 2층 접근이 가능하고 자동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은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요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 2번. 11층 이상은 방수구를 쌍구형으로 해야 되는데 단구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아파트일 때 SP가 설치가 되고 방수구가 2개 이상일 때 이런 거, 그죠? 요 높이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표면으로부터 최상층 높이가 70m 이상이면 이거를 우리가 송수관을 통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물을. 맞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중계펌프라는 걸 설치하더라. 중계펌프 왜 설치하냐라고 하면은 요거 쓰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토출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수구가 하나에서 3개까지면 2400. 무조건. 그러니까 3개까지는 무조건 2400인 거예요. 근데 계단식 아파트는 2분의 1, 1200. 3개를 초과하면 한 개마다 800씩 초과를 시켜줘라. 4개. 맞습니까? 그리고 5개가 넘어가면 그냥 4000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계단식 아파트는 400씩.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서 3개까지다 라고 하면 토출량을 2400. 4개다. 3200. 기억하시죠? 5개가 넘어간다. 4000. 맞죠, 여러분들? 계단식 아파트다. 위에 거에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 그죠?
1200, 1600, 2000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력은 몇이다? 0.35MPa 이상이다. 자,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6번 볼까요? 우리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결송수관 문제인데 똑같이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높이와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높이 70m 이상일 때 설치 이유, 규정 방사압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설 정답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두 번째, 연결송수관 설비가 6개가 설치됐을 때 펌프 토출량을 계산하시오. 자, 계단실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본 3개까지가 2,400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얘를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죠? 5개까지만. 그러게 4,000. 이런 식으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채울 수 있게 연습을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800이고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연결송수관 설비가 방수구가 2개가 설치가 됐을 때 토출량. 계단식 아파트일 땐 1개부터 3개면 무조건 몇이에요? 1200이죠. 네. 이런 것들은 쓸 수 있게 연습하십시오. 흡입식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을 때, 그리고 수직회 전축 펌프를 사용했을 때. 요거는 다른 수계소화 설비에서 물어보더라도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방수압력 0.35MPa 이상이죠. 11층 이상의 건물의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2가지. 뭐라 그랬죠? 아파트일 때.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번째 보겠습니다. 4번째. 자, 이름이 뭐예요? 소화용수 설비. 그쵸? 자, 소화용수 설비는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저수량 구하는 거. 요거 꼭 암기하십시오.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20을 합한량으로 한다. 그래서 문제를 받아보면 틀림없이 그 건물에 예를 줄 거예요. 자, 연면적이라는 건 그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죠. 그쵸? 맞습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바닥면적 합계죠. 그래서 문제에서 바닥면적을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닥면적을 총 합쳐서 연면적을 만들어서 그 연면적을 뭘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기준면적이라는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준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냐? 문제에서 1,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7,500으로. 맞습니까? 그 외는 12,500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절반이죠. 곱하기 2분의 1. 기준면적이. 맞습니까? 그리고 아래 내려올 땐 플러스 5,000. 맞나요? 요거 같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연관지어서 보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누면 얘가 나올 수 있다고요. 소수. 그럼 꼭 그 소수를 뭐 해야 돼요? 절상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 정수로 바꾼 거에 이제 20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소화수조, 저수조의 저수량이 나오는데 그 저수량을 가지고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라는 건 수조가 깊이 있을 때 이 깊이라는 게 4.5m 이상이래요. 여기다가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가압송수 장치가 얘를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가압송수 장치의 토출량. 자, 지금 만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답이 100이 나왔대요. 그럼 이 100이 나왔을 때는 가압송수 통수량은 3,30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야. 1분당.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소화수조 등 부속설비. 이것도 이제 소화수조에 들어가는 부속설비인데 처음에 채수구가 나오는데 2m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까 100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100이라 그랬죠. 그쵸? 그럼 채수구는 몇 개? 3개. 이 채수구라는 건 그냥 수조가 있으면 수조에서 물을 끌었을 때 어딘가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소방차가. 그 접속을 하는 부분을
채수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채수구 개수도 3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채수구 높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구라는 곳이 있어요. 즉 이 채수구를 집어넣는 구멍이거든요. 이 투입구는 80 미만이면 1개, 80 이상이면 2개 이상이래. 그럼 100이니까 80 이상이겠죠. 그럼 2개. 맞습니까? 이 안에 100이면 몇 개?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세 번째,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 사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1분당 0.8이래요. 즉 물이 지나가는 게 0.8 이상이 지나가면 소화수조가 필요가 없대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공급이 잘 될 때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채수구 압력 0.15 메가파스칼 이상, 이 정도도 체크해 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 27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상 몇 층이래요? 지금 5층이고 각 층 바닥 면적이 6천이래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나눠보는 거죠. 5로 나눠보면 결국 층당 바닥 면적이 아니다. 여기가 보면 6천이죠. 그죠? 바닥 면적이니까요. 죄송해요. 6천 곱하기 5 해주면 3만이죠. 그쵸? 이게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을 안 넘으니까 얘는 몇으로 나눠줘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12,5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2.4가 나오죠. 정수로 무조건 절상.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20을 곱해서 60이 나왔구나. 맞나요? 그럼 20에서 40, 40에서 100이었으니까 40에서 100 두 번째 칸에 속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60m 3승이라고 써주시고, 흡수관 투입구는 몇 개? 1개. 됐죠? 왜냐하면 80 미만이니까.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1분당 양수량은 40에서 100 미만이니까 2200리터 이상으로 하더라. 이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피난기구만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연소방지 설비는 제가 넣을까 하다가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수치라서 따로 계산 문제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난기구는 제가 봤을 때 나올 만한 게 최근에 이런 설치 개수. 그래서 제가 노숙이라 그랬죠. 노숙이. 노숙의. 여기는 위문, 운, 판복. 500에 800. 요거 잘 나오거든요. 2개. 그래서 요게 이제 설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 실령 아파트는 각 세대고 그 밖의 용도는 뭐 1000제곱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이 정도 보시고요. 최근에 이 설치 제외 기준이 한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 제외 기준은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넣어놓은 거예요. 특히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네, 밑줄 친 거 위주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최근에 기출문제 중에 요걸 사용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넣어놨네요. 그쵸? 그리고 설치 감소 기준도 마찬가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28번 문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푼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풀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풀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28번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되게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조건에 가보면 용도 및 구조라고 해서 면적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역번에 가보면 바닥 면적이 1200제곱이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이어진 3층에 위치한 학교 용도로 쓰이는데 강의실 용도다. 그러니까 위에 가보면요. 이 기준 자체가 제외 기준에 갔을 때 여기 보이시죠? 요거. 뭐 보이십니까? 요 학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은 피난기구가 필요가 없다. 이게 제외되는 층이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엔 설치를 하지 않는다. 이걸 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니은번. 자, 요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어디냐면 숙박시설이죠. 숙박. 노숙의. 그러니까 500제곱마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이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피난계단이 2개 위치에 설치한 병원 용도.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2분의 1 감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설치 개수 중에.
이거를 어떻게 다 판단을 할 수 있냐라는 거지. 내 말은 쉽지가 않은 문제다. 근데 기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겠죠. 병원이니까 의료시설. 피난기구는 완강기를 설치한대요. 그리고 피난기구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면 계산과정 적지 않고 답란에 0. 조건에 없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1번에 가보면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게 이거 제외 기준과 2분의 1 감소 기준을 외우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죠? 그래서 거기 기억번에 가보면 여기는 아까 제가 그랬죠. 제외 대상이니까 그래서 몇 개? 0개. 맞나요? 자, 니은벌은요. 내가 아까 800에 500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숙박시설이니까. 그럼 이게 2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객실마다 추가로 완강기를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객실이 지금 몇 개입니까? 6개 객실이니까 8개. 그죠? 요거 객실마다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가보면. 그리고 디귿번. 디귿번 같은 경우는 거기 갔을 때 의료시설이었죠. 그럼 1000에 500. 요게 2개. 여기 2분의 1이니까 몇 개? 1개. 감소 기준 해당한다 그랬죠. 두 번째, 디귿의 경우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3가지. 그럼 이 디귿이 지금 아까 어디였어요? 의료시설이었죠. 8층 의료시설. 그러면 우리가 표에 가보면 설치할 수 있는 게 조교트 다승. 다승. 이 중에 3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대, 피난교,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중에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서 잘 해결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29번. 다음 혼합물의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그리고 연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르샤틀리에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원론 쪽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계를 구하고 싶다, 하한계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위에다가 가연성 가스의 전체 조성 농도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기가 70%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가연성 가스의 총 조성 농도는 30%가 되겠죠. 요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위쪽은 상한계를 구하고 싶고 아래쪽은 하한계를 구하고 싶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소부터 이제 해보면 거기 상한계와 하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수소 여기 갔을 때 상한계분의 부피 수소부터 넣어주시고 상한계분의 부피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상한계분의 부피 이번엔 수소 말고 두 번째 가스 메탄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넣어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계속 똑같잖아요. 퍼센트는 계속 똑같을 거고 가스마다 상한계와 하한계를 번갈아 넣어가면서 상한계 구해보시고 하한계 구해보시고 해서 혼합가스의 하한계와 상한계가 나왔을 때 이게 최소 2.98%에서 13.29%가 있을 때 불이 붙는다라는 거거든요. 요 범위 안에서. 근데 지금 얘가 조성 농도가 몇 프로예요? 30%죠. 그럼 불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결론만 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게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뭐 짧은 강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카페에 와셔서 Q&A에다가 그냥 그 그림 있죠.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해주실 때 저한테 그 문제 있죠, 문제를 꼭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말로 하면 제가 이 문제인 건 알거든요. 근데 또 그 시험 그 책을 쓰신 분들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쵸? 저자가 쓴 의도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조건까지 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제가 4월 초부터는 그 서브노트 읽어주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서술형 문제에 대해 좀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게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도 제가 카페에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요.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원서 접수 꼭 하시고 여러분들 기계 시험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한번 봅시다. 아셨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